중1 7차시 보강 영상입니다. 보강 영상은 실제 수업 영상하고는 좀 다르게 좀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수업을 하는 것이고, 오늘은 어쨌든 문학의 첫 번째 파트가 시였잖아요. 근데 두 번째 소설을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선생님 조금은 길게 찍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이 친구, 이거 보는 친구들은 6차시까지는 아마 완료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소설이라는 것을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소설하고 시는 너무너무 많이 다르지. 왜냐면 시는 어쨌든 운율이라는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압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소설은 좀 줄글 길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운율이라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 친구를 서사갈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친구를 서정갈래라고 고등학교 가면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 서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야기, 그러니까 진행되는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책을 보면 이제 핵심 포인트 1번이 소설의 기본적, 이게 성질입니다. 소설의 성질.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1, 2, 3, 4, 5 말고도 사실은 6번, 7번, 8번이 더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잡은 이유는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이해하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허구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구라는 거는 이제 가짜라는 겁니다. 그죠? 가짜. 그래서 가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 자, 소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있을 것 같은. 그래서 현실에서, 그러니까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타지 소설이라 하더라도 그건 현실에 있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뭔가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좀 매끄러워야 되거든요. 인과관계가 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개연성이라고 하는데, 개연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일을 작가가 상상력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는 소설이 아무리 진짜 같아도 그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진짜 나오는 그러니까 진짜 살아 숨쉬는 인간이 아니고, 그다음에 아무리 그 배경이 뭐 대한민국이고 뭐 1970년대, 80년대 혹은 2026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그 배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다. 그럼 이런 질문들을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자전적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전적 소설. 자전적 소설은 뭐냐면, 이제 작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작품으로 쓰는 경우인데, 이 안에 나오는 나도, 작가 자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쓴다 하더라도 소설이라 함은 일단 허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산문성입니다. 산문성은 산문이라는 말 자체가 길다 이런 뜻인데, 우리 백일장 같은 거 나가본 친구들은 알 건데, 이게 백일장 나가면 이런 게 있어요. 운문부를 너는 글을 쓸 거냐, 아니면 산문부에서 글을 쓸 거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운문산문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짧고, 운이라는 게 리듬이에요. 그래서 리듬감 있는 글이냐, 아니면 이렇게 풀어 쓴 글이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운문으로 가면 시를 써야 되고요. 산문으로 가면 보통 소설은 좀 어렵고 수필 같은 글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도 기니까 어쨌든 산문성입니다. 그래서 줄글 형태로 이루어진 산문문학의 대표 형식입니다. 뭐 소설만 있는 건 아니고 산문문학에는 뭐 수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웠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어려웠는데 진실성이에요. 왜냐하면 진실성은 우리가 봤을 때 허구하고 반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성과 반대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요 둘은 관련이 없어요. 진실성은, 여기서 말하는 진실성은, 그러니까 뭐 진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성, 또 바람직한 인간상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 즉 삶의 진실을 추구하려고 한다. 참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설이 뭐 주제가 아버지를 죽여라, 아니 뭐 형제간에 뭐 서로 뭐 사이가 나빠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서사성입니다. 이건 좀 이따 배워야 되는데, 얘가 서사갈래잖아요. 서사라는 게 원래 인물, 사건, 배경 같은 것들을 다 갖추고 일정한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인과관계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을 서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이에요. 예술성. 예술성은
뭐 문학은 어차피 예술 작품이니까 문체와 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요거 적어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빈 종이를 주고 적어보라고 했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잠깐 멈추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한번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연성도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개연성도 소설의 특징인데 어쨌든 말이 되게끔 인과관계가 맞도록 써라. 요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지금 멈추고 선생님이 지우는 동안 아니면 지금 영상은 두고 지우는 동안 빈 종이 같은 걸 꺼내가지고 이거 한번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걸 나중에 시험을 보는 경우, 고등학교 가서는 이런 걸 뭐 치진 않는데,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이걸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 적었습니까? 멈추고 적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핵심 포인트 2번, 3번으로 넘어갈 건데,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쌤 설명을 잘 들으면, 아마 헷갈리지 않을 건데, 보니까 소설의 3요소가 있어요. 3요소. 그리고 요거는 소설 구성의 3요소예요. 그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적으세요. 했는데, 만약에 주제 구성 문체를 적어버리면 틀리는 거고, 그리고 소설의 3요소를 적으세요. 했는데, 인물, 사건, 배경을 적게 되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요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소는 요것을 갖추어야 된다. 요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이 되려면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설이 있으려면 3가지가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구성, 세 번째 문체입니다.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책을 보면 돼요. 그래서 주제가 뭔가 하니까 주제는 사실은 여러분 이거예요.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할 때도 그랬잖아. 비유를 쓰면 내용을 좀 더 잘 전달하는 것이고 운율 형성 요소를 쓰면 그 내용과 관련이 없고 형식적으로 리듬감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작가가 있죠.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중심 생각이 있거든. 그거예요. 그럼 이제 흥부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 형제간에 우애 끼시내라. 심청전은 효도하세요. 이런 거잖아. 그게 바로 주제예요. 소설을 다 읽었는데 아무 주제가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성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그럼 이 결과 때문에 또 다른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잤거든. 요거 때문에 오늘 커피를 못 마시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커피를 못 마셨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 더 피곤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커피를 사 마시러 나간 거지. 원래는 집에 좀 먹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럼 자 봐봐. 누구를 만나는 그 사건은 내가 아침에 늦잠을 자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늦잠을 안 잤으면 집에서 커피를 먹고 나왔겠지. 그러면 나와서 안 피곤하니까 커피 사 마시러 안 나갔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사건은 A 사건은 B 사건의 원인이 되고 B 사건은 C 사건의 원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의 원인이고 결과가 되죠. A의 결과. 그 다음에 B는 C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또 결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가 짜임새 있어야 돼요. 짜임새 있다는 거는 배열이 촘촘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뭔가 이해 안 되는 붕 뜨는 부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말이 안 돼, 이 사건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이 알차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체인데 조금 어렵대요, 이게. 말투 같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한 말투가 있으니까 작가가 개성이 드러나는 어떤 문장 표현 방식을 써야 됩니다. 어떤 작가들은 문장이 되게 길어요. 어떤 작가들은 문장이 짧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 비유법을 많이 쓰느냐 덜 쓰느냐 아니면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작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설은 주제도 있어야 돼요. 주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가만의 개성적인 문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소설의 3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럼 어떻게 배열을 잘하는 건데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소설 구성의 3요소. 그럼 어떻게 잡을게요? 짜임새 있게 너 진행시킬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인물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사건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경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소설이라 하면 이쪽에 적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적어보세요. 자, 소설은 반드시 주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 갖춰야 되고요. 문체가 개성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성은요, 어떻게 짜임새가 있어야 되냐면요, 인물이 반드시 배경 속에서요, 이 사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사건은 바로 갈등이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외우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이거 적으라 할 때 기억을 잘 못하는 거지. 그래서 틀려먹을까봐.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번호, 넘버링을 해서 여러분 외워놓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인물이 뭡니까 했을 때 당연하죠. 소설에서 인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랬더니만 수업 시간에 한 친구가 선생님 동물 나오는 건 어떡합니까? 라고 했겠어요. 그 동물도요. 자, 보세요. 호랑이가 토끼한테 말을 하죠. 내 이놈! 어디 토끼가 감히 호랑이에게 대드느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끼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동물원 가볼까요? 가면 진짜 막 호랑이가 내 이놈 하고 막 토끼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해요? 안 하잖아. 자, 그러면 이 동물도 배웠습니다. 우리 시 할 때 의인화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화소설이라고 하는데 우화소설 속에 나오는 동물은 인격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럴 때는 사실은 동물 탈을 쓴 사람이지 그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과 같은 존재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있다. 인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소설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인물이 겪거나 벌이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거 반드시 좀 적어놓으세요. 바로 이것이 갈등입니다. 좀 이따가 구성 단계 할 건데 구성 단계 할 때 이 갈등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할 거고 나중에. 자, 근데 사람들이 나서 싸워. 근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뭐 몇 시야?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오늘 선생님 아침에 조금 이제 뭐 다툰 건 아니고 조금 뭐 이렇게 말싸움? 그런 걸 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 가족 중에 한 사람이겠죠. 막 말싸움을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갈등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봐봐. 거기가 어디고 언제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될 수가 없죠. 자, 선생님 오늘 2026년 2월 며칠 그리고 뭐 장소는 우리 집 이렇게 자,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건이 펼쳐질 때는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니면 사회적 상황, 일제강점기, 뭐 조선시대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에 자,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라면 구성을 할 때는 인물이요, 이 배경 속에서요, 배경이겠죠, 그죠? 이 사건을 일으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또 마찬가지, 지금부터 이거 지울 거니까 영상을 틀어놓고 적어도 됩니다. 하다가 내가 말을 하면 끄면 안 되죠. 이렇게 잠깐 멈추는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돌아가면 되니까, 우리 지금 빈 종이가 있다면, 아니면 선생님한테 달라고 해서 지금 코팅 선생님에게 바로 적어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한번 적어보고 대충 설명하고, 이쪽은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요거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은 좀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책 넘어가니까 이제 서술자와 시점입니다. 그죠? 자, 적었습니까? 멈추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이 바로 소설의 구성 단계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성 단계를 공부할 때는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소설을 제가 같이 줬을 거거든요. 하늘은 말 것만이라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10년 전에도 이 소설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재밌거든. 그래서 이게 참 괜찮은 소설인 것 같아요. 교훈도 있고 구성 단계도 딱 지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이 좀 괜찮은 거죠. 우리 아동들이 보기에.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10년째. 10년이 넘었어요. 쌤이 그걸 가르친 게 2010, 뭐 하여튼 2년 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14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던,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작품인데 개정이 여러 번 되면서도 아직까지도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소나기, 뭐 당연히 선생님이 14살 때, 그러니까 중1 때 국정교과서, 전국의 중1들은 똑같은 국어교과서를 배웠거든요. 그때 다 같이 배웠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런 작품.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볼 건데, 보기 전에 이 구성 단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 단계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영상을 끊을 테니까, 하늘은 말 것만을 읽으세요.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선생님하고 오늘 요거를 정리하면은, 이 소설 파트의 기본적인 거는 좀 끝이 나고, 7차 시가 끝나고 8차 시 때 우리는 서술자, 요걸 공부해가지고, 같이 이제 소설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소설, 이렇게 두 개 소설을 읽을 건데,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들 뭘 하냐면, 지금 내준 프린트, 하늘은 말 것만을 한번 읽고, 인물, 사건, 배경, 그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잠깐 멈추겠습니다.